이제 공수처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지금 청문회 준비하고 있죠. 김진우 공수처장 이제 사실상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 여러 논란들 끝에 출범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축하를 받거나 엄청난 스포트를 받은 느낌이 아니라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공수처장이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이 사람 김현장 출신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세워지는 의미가 가장 더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 짐은 맞춤 제작 공수처장, 청와대 사수처가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악의적인 선동이거든요. 최대한 공수처를 세우는 의미가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공수처가 청와대를 사수하는데 쓰이는 것은 그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시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왔던 자들이 검찰도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던 자들이다 보니까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를 막는 도구로 쓰일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식의 그 뭐랄까 원쿠션 투쿠션 뭐 요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수준 떨어지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게 세워지면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정치 세력 같으면은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수사를 하면 안 될 것이며라고 주문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청와대를 어떻게 사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그 5,737명 더하기 국정원 그 3급 이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숫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7,000명 중에서 검찰, 경찰, 법원은 직접 기소를 하고 나머지 그 정부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대략적으로 7,000명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7,000명은 실은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장치,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리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진보 사회가 꿈꿨던 20년이 넘은 정말 꿈의 기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 설립 자체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생겼고 저는 뭐 김진욱 그 지금 공수처장 내정자에 대해서 김현장 출신이다라고 비난하는데 아까 그 신현수 민정수석도 김현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에는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돈벌이하면 급급한 사람들도 있지만 역량이 뛰어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지나치게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도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김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운전합니까 아니면 운전을 진보적으로 하면은 전진만 할 수 있어서. 쓸데없는 진짜. 이제 이렇게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든 간에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원하면 뭔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변화하는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사수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까 푸른 나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자기들이 권력기관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그런 경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공수처 만들고 개정하고 임명하고 이런 것을 뭐 불법이다 어쩌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법률의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해서 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개정률 절차에 맞는 거잖아요. 이번에 개정 절차를 보면 어떻든 간에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보 추천 관련해서도 뭐 새로운 위원 2명이 뭐 이렇게 뭐 참여하지 않고 했지만 개정안 법률에 의하면 5명 이상 추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적인 여망이 모여서 출범했음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아직도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계속 무슨 뭐 조금만 있으면 헌재로 가네 법원에 가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요즘에 앞선 판결도 연결돼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요즘에 그 국문의 지임에서
뭐 법원의 단맛을 봤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재미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미로 안 보이고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판하지 말고 이런 뭐 위헌, 불법, 무리 이런 얘기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헌재에다가 공수처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상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자신들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건 나가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세워지기까지 예초에 공수처법은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하면서 야당도 찬성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하던 짓거리가 이제 공수처가 세워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추천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까지도 반대표를 던지면서 계속 지연 선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딜레이 시키고 출범 못 시키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총 7표 중에 5표만 있으면은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건 무효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공정성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애초에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미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수처를 출범을 좀 뭐랄까 반대하다 보니 이게 잘못됐다. 이왕 공수처가 출범했으니 앞으로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가 나은 거지.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사 당하기 싫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끗하다면 관계가 없겠죠. 근데 깨끗한 행동을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그 누적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지저대는 거죠. 자기들 그냥 개가 짖듯이 무서우면 짖듯이 본인들이 무서우니까 짖고 벌벌 떨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송곳 검증 하는데 뭐 송곳 검증이 아니라 여론 검증이겠죠. 지금 벌써부터 뭐 전셋집이 뭐 12억인가요? 뭐 13억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전셋집을 12억, 13억이 뭐가 이분하고 뭐가 잘못인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그건 다른 보도 하나 있어요. 쟤네들 국민의 짐이 추천했던 후보는 김진욱 공수처장 대정자보다 재산이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뭐 비토권을 줘도 거부했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아예 지들이 나갔잖아. 나간 상황에서 무슨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국민의힘이 헌재 그 공수처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헌인지 보겠다, 심사하겠다, 뭐 이렇게 판결하겠다 했는데 전 두 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거 무효다, 그럼 기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다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헌재에서 이거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판결을 통해서 공수처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그런 합당한 기간이다라는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헌재 저놈들도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헌재가 아마 판결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우리가 원하는 공수처 만약에 다시 기간이 그 무효화되는 과정 거치면 또 우리는 입법하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럴 리는 전혀 없다. 여기에 뭐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이제 우리가 검찰 조직은 나름대로 최근에 학습 효과 때문에 많이 아는데 공수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추미애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 준비기획단,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취임을 하는 순간 어떤 자기의 어떤 인사를 발휘하기 전까지 나름대로 세팅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남김영 단장,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여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범이란 모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도 이렇게 개혁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수사했던 놈들이 공소, 기소까지 같이 하니까 끝까지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수사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걸 재판에 공소를 하는 팀이 따로 있음으로써 뭔가 유죄를 확정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미 공수처에 마련이 돼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수사부와 공소부를 따로 둔다. 그 안에 지금은 그 공수처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차장 한 명을 그 공수처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뭐 나중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가 25명, 그다음에 수사관이 4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또 사무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0명 정도 되지만 단독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그 역량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이게 더 늘어나기도 하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초대처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어떤 우리가 그 지금 기획단에서 준비한 거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 이거는 좀 그 제한해야 되겠구나. 그 안에서 그 김진욱 초대처장 되신 분이 그 안에서 이제 기획단이 준비했던 걸 토대로 아마 더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진욱 그 공수처장 내정자 보니까 상당히 공정해 보이는 사람에 가까워요. 오히려 우리가 서운할 정도의 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세워지는 것이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민주 진보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면 어떤 수사를 해도 지금 윤석열의 수사처럼 느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무색무취하고 또 김진욱 그 후보자를 보니까 원래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쪽의 성향이랍니다. 그러니까 헌재 연구관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저쪽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그 금수저 출신이 아니고 금태섭과 다르게 그 나중에 이제 그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김현장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그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을 그 부양하는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어제 인터뷰에서 본인은 나는 중도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을 대부분 한 8대2 정도로 저는 8을 보수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중도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아, 나한테는 진보적 성향도 아주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읽었고요. 왜냐하면 나는 진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실망을 할 수 있어요. 아, 김진욱 공수처장 시켰더니 왜 윤석열 수사 안 하냐? 왜 검사를 수사 안 하냐? 오히려 중립성 확보, 그다음에 그 초대 기관장으로서의 그 공수처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 아주 그 신중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립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10,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예방 효과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지금은 견제할 수 없는 검찰에 대한 견제권을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법은 많아진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눈사람 검사들 공수처 수사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특검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많아졌다. 더군다나 이제 일하는 국회에 관련해 가지고 상설 특검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만 제대로 쓰면 뭐 오늘 주제는 아닌데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지금 검찰청을 분해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인수분해라고 표현하는데 검찰청 자체가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에 공소와 수사를 따로 분리해 놓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통쾌한 일이에요. 윤석열의 저 개지랄로 사실은 검찰이 지금 인수분해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이제 국민들의 희망, 열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시행된 지 작년 10월달에 시행됐으니까 시행된 지 지금 6개월도 넘었고 그리고 여야가 정말로 대립하고 뭐 온갖 그 여론들이 뭐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그 공수처장 초대처장으로 임명되게 될 그 김진욱 그 공수처장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럴 텐데. 정말 이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공평무사하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께서 정말 이거 민주당에 집권해가지고 공수처 만들어서 좀 검찰 개혁도 하고 공정하게 대한민국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좀 힘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크게 한다기보다는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조직이 출범했다. 그렇죠. 이게 역사적 사건이고 수년이 흐른 뒤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되겠지요. 저는 공수처는 결국 한시적 조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수사권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갖는 비대한 권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지고 문화도 정착되고
하다 보면 공수처는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싱가포르나 홍콩의 예를 보면 그리고 영국의 예를 봐도 그 이런 기관들이 따로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콩의 염정공서, 뭐 싱가포르도 뭐 고위수사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7천 명에 대한 전담 수사부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 아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누가 했었냐면은 국정원이 실은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인사카드란 걸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 인사카드를 청와대 실은 넘겼습니다. 뒷조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국정원에서 그래서 요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국정원의 힘을 너무 뺐다. 국정원이 북한 문제에 전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건 인정하지만 북한 문제가 국내 문제와 그 분리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내 문제를 기반으로 해야 북한 문제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 인사카드 정도는 그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줘야 된다. 박 전 장관이 그 원장이 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비하인드로 네. 주장하는 이야기도 해요. 국정원이 검찰 개혁은 국정원밖에 없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동욱 물러날 때처럼 되게 쉬운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카드를 쓰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지금 봐서 너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일이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발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의 힘으로 뒷조사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빠스를 벗기는 뭐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 자, 어쨌건 공수처에 대한 큰 기대라기보다는 큰 의의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